사람이 말하는 습관은 환경이 만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말을 쓰고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산말을 씁니다. 욕쟁이 서울사람과 잘한 서울사람은 욕이 섞인 서울말을 쓰고 욕쟁이 부산사람과 잘한 부산사람은 욕이 섞인 부산말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인풋! 사람은 영상을 접하기도 하고 풍경을 접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죠.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서. 이 독서는 문장력의 바탕이 됩니다. 문장력! 인간이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다 더 능동적인 인풋, 전문용어로 때려박는 인풋, 독서. 그리고 인간의 흥미는 사람을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흥미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빨리 늘겠죠? 스피치의 롤모델을 정하고 몰아보기.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인풋. 또 성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체로 말이 능숙하고 성격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서툽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능숙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서툽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화량을 늘리는 환경 조성. 가족, 친한 친구, 늘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 늘 같은 환경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하게 되면 긴장을 합니다. 반면에 1대1 대화, 1대 다수의 대화, 카메라 마사지, 오디오 인터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긴장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 한마디로 최대한 나대고 살자! 그리고 또 글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글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글쓰기는 또 말쓰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화는 구어체에 가깝고 스피치는 문어체에 가깝죠. 글쓰기는 자신의 의사를 문어체로 표현하는데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4가지 정도로 추려지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렇습니다. 바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의 밸런스가 말하기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말하기 능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 오시죠? 좋아하는 사람의 연설을 자주 듣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활자로 접하고 SNS 등에 쉼없이 자신의 생각을 긴 글로 써보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마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드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기타나 피아노처럼 배우고 연습하고 쉬었다 또 배우고 연습하고 쉬었다 그렇게 늘어가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모든 시간이 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습관의 영역이거든요. 당신은 롤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즐겨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까? SNS에 장문의 글을 자주 쓰십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말을 잘하게 될 사람입니다. 제가 울렁증도 심하고 태생적으로 은둔형이라 코미디라는 꿈이 생겼는데 입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뭔가 재능과 적성이 완벽하게 빗겨난 케이스였지. 그래도 미친 듯이 하면 중간은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해본 건데 이런저런 이론서들을 읽고 종합해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책 읽고 글도 쓰고 그래서 저는 나댈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대고 마이크 잡고 책 읽고 글 쓰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일기장, 대학교 가서는 세이클럽, 그 다음에 싸이월드, 그리고 지금의 페이스북까지 장문의 글을 엄청 썼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그 시절에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비디오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 대본들을 받아 적어서 혼자만의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것 같으면 내일이 더 기대되고 계속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면서. 저는 비디오를 재밌게 소개하던 김경식 선배님보다 그때도 더 못했고 지금도 더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비디오를 꺼내서 그때의 제 모습을 보면 MC를 꿈꾸는 행복한 청년이 보여요. 왜냐면 그때 제 주변엔 불행을 조장하는 어른이 없었거든요. 우리 모두 똑같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지금 이건 불공정한 거야. 화나지 않아? 이런 어른이 없었다니까요. 제 주변엔 너 열심히 노력하면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희망 전하고 국뽕을 주입하는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전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팩트만 전달해주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말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고민을 말하면 그 고민의 무게를 알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말을 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자신의 한계에 너무나 속상한데 어른이란 사람이 모두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너에겐 너만의 목소리가 있어. 언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는 덮고 인기만 챙기는 인간들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격차는 슬프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짜릿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행복을 느껴야죠. 싸구려 마취제 팔아서 자기 혼자 부귀영화 누리는 선동꾼들,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원망을 이끌어내는 건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예요. 선동의 기술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분노와 원망을 이끌어내는 거, 그거 나쁜 거잖아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일, 그게 우리 아이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복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는 개개인이 많아지면 그게 가장 확실한 국가 발전이겠죠. 우파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마다의 꿈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선동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꿈을 위해 노력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우리 여자 핸드볼 팀. 당시 실업팀 5개, 국가대표 선수 일당이 2만원, 그리고 팀 주축 선수들이 30세가 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들은 역경과 편파 판정 속에서 금메달보다 더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을 함께 하시죠.